커튼이 굳게 닫힌 어두운 거실. 한 노년의 여자가 숨죽여 흐느끼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명예롭게 살아온 박순희 씨.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제자들의 편지 대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독한 항우울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 움큼 빠져버린 머리카락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지우를 친딸처럼 아꼈고 자신의 평생이 담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적금까지 해지에 건네주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15분짜리 영상 하나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화면 속 인자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윽박지르고 돈을 갈취하는 악마로 둔갑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들마저 아내의 눈물 앞에 무릎 꿇으며 어머니를 매정하게 외면합니다. 1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효부 인플루언서 지우의 화려한 미소 뒤에서 순희 씨의 삶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 이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그녀가 끝내 말하지 못한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순희 씨는 오늘도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며느리 지우에게 줄 밑반찬을 만드는 중이죠. 정갈하게 썰어 넣은 소고기 장조림과 매콤달콤하게 무친 진미채가 반찬통에 가득 담깁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를 생각하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3년 전 아들 민준과 결혼한 지우는 싹싹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시부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거든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화사한 옷차림의 며느리 한지우가 들어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우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꼭 안깁니다. 시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엄마라고 부르는 며느리가 순희 씨는 기특하기만 합니다. 지우는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보더니 얼른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정성 어린 반찬들이 화면 속에 담깁니다. 어머 엄마,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맛은 정말 세상 최고라니까요. 지우는 곧바로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천사 같은 우리 시어머니, 오늘도 감동입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죠. 지우는 1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사람들은 지우의 게시물을 보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며느리 복도 많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시아버지 철수 씨도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지우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아주 밝아졌어. 고맙다. 철수 씨의 칭찬에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시댁 방문은 진심 어린 효도가 아니라 SNS에 올릴 완벽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지우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눈시울을 붉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희 씨는 깜짝 놀라 묻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 있니? 얼굴색이 왜 그래?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엄마, 사실 친정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셨대요.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지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의 눈물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소 지우가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왔기에 혼자 끙끙 앓았을 며느리가 안쓰러울 뿐입니다. 순희 씨는 잠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아끼고 모은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입니다. 지우야, 이거 가져가서 보태 쓰렴.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면 안 되지.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얼른 해결해라. 순희 씨의 손을 잡으며 지우는 목 놓아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지우는 순희 씨를 다시 한번 꽉 안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날 밤 시댁을 나선 지우의 표정은 차갑게 돌변합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한 지우는 친정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1단계 성공. 3천만 원 확보했어. 지우의 휴대폰 폴더 안에는 오늘 순희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적금까지 해지해준 시어머니의 순수한 믿음은 지우에게는 그저 이용하기 쉬운 약점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음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고 혼자서 나무리며 전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음식이 완성된 상태였죠. 순희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오는 지우를 가로막으며 웃으며 말합니다. 지우야, 너는 평소에 일하느라 바쁘잖니. 그냥 앉아서 쉬어라. 다 해놨단다. 하지만 지우는 기어코 앞치마를 빼서 입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늘어놓은 음식들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지우가 SNS에 올린 사진은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전을 부치다 지친 듯 이마에 땀을 닦는 연출된 모습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죠. 올해도 명절 독박은 제 차지네요. 끝없는 음식 만들기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실제로는 순희 씨가 8할 이상의 일을 마쳤지만 인터넷 세상 속에 지우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고생하는 가련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저런 시집이 어디 있느냐, 며느리 골병 들겠다며 순희 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람들의 분노 섞인 댓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별도의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순희 씨는 그런 속사정도 모른 채 며느리가 기운이 없어 보이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지우야, 몸이 안 좋으면 우리 저녁은 나가서 먹을까? 내가 맛있는 갈비찜 예약해 둘게. 그러자 지우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참고 해야죠. 시댁 어른들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잖아요. 지우는 거절하는 목소리마저 몰래 녹음하며 자신이 얼마나 희생적인지 증거를 남기는 중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지우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병도 아니었지만 의사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며 호소해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단서를 사진 찍어 SNS에 공유합니다.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하네요. 마음이 더 아픈 명절입니다라는 글과 함께요. 이 게시물은 순희 씨를 며느리 잡는 무서운 시어머니로 만드는 결정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의 딸 미나는 올케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낍니다. 오빠, 새언니가 올린 글 좀 봐. 엄마가 다 했는데 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해? 미나가 분통을 터뜨리며 오빠 민준에게 말해보지만 아내를 전적으로 믿는 민준은 오히려
동생을 나무랍니다. 지우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 너야말로 올케한테 좀 잘해라. 가족 내에서도 조금씩 균열의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순희 씨가 건넨 3천만 원은 지우의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돈을 모두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순희 씨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지우는 이미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라는 더 큰 사냥감을 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달에 있을 지우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생일 선물로 좋은 가방 하나 사줘야겠다. 순희 씨는 백화점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시각 시어머니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더 큰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속삭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크게 한탕 해야 한다. 알았지? 평온해 보이는 시댁 거실 위로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 위로 마침내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지우는 자신의 SNS에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식의 짧고 의미심장한 글들을 올리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팔로워들은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 어린 댓글을 달았고 지우는 이를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사흘 뒤 지우는 드디어 결심한 듯 15분 분량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영상 속 지우는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녹취 파일을 공개하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순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3천만 원 당장 내놔. 내가 우리 집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서슬퍼런 외침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순희 씨가 사업이 힘들다니 적금 3천만 원이라도 당장 내어주마. 어려울 때 돕는 게 우리 집 식구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라고 다정하게 말했던 내용이었죠. 지우는 앞뒤 맥락을 교묘하게 잘라내어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금전적인 요구와 폭언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영상의 파급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지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교사 출신이라더니 뒤로는 돈이나 뜯어내고 있었네라며 순희 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우의 팔로워는 50만 명으로 늘어났고 방송사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순희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던 탐스러운 복숭아를 고르며 흐뭇해하고 있었죠. 우리 지우가 이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순희 씨는 며느리에게 줄 과일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이 바로 등 뒤까지 다가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시각 아들 민주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 과장, 사모님이 올린 영상 봤어? 어머니가 정말 그러신 거야? 동료의 말에 급히 휴대폰을 확인한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악독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보아온 인자한 어머니와 지금 화면 속에서 울고 있는 가련한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여론은 아내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들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조작된 거짓이 승리를 거두며 순희 씨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마자 아들 민준 씨가 시댁으로 거칠게 들이닥칩니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불렀을 아들이지만 오늘은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지우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순희 씨는 마트에서 사온 복숭아를 씻으려다 말고 깜짝 놀라 아들을 봅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지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순희 씨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민준 씨는 코방귀를 끼며 휴대폰을 내밉니다. 화면 속에서는 며느리 지우가 서럽게 울며 순희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어대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기 목소리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히 며느리를 걱정하며 했던 말들인데 교묘하게 잘려나간 목소리는 마치 돈을 내놓으라며 며느리를 윽박지르는 괴물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내가 언제 지우한테 돈을 강요했니? 지우 아버지가 힘들다길래 내 적금을 그냥 준 건데. 순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붙잡지만 민준 씨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칩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여기 증거가 다 있잖아요. 지우가 오죽하면 이걸 올렸겠어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은 순희 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금옥같이 키운 아들이 어머니의 말보다 조작된 영상 하나를 더 믿는 현실에 순희 씨는 숨이 막혀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나서서 이놈아, 내 엄마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라고 호통을 쳐보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차갑게 집을 나가버립니다. 눈사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희 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부터 애지중지 가르쳤던 옛 제자들까지 모두가 SNS 영상을 보고 순희 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희 선생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평생을 바른 길만 걸어왔다고 자부했던 순희 씨의 명예가 한순간에 흙탕물에 처박혔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동네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아무런 설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로 퇴장당하고 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신상 털기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순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과거에 근무했던 초등학교 이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교육청 게시판에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느냐, 연금을 박탈하라는 분노 섞인 민원이 수백 건씩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순희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들을 마주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순희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립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가 그 뉴스에 나온 무서운 시어머니래.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에 순희 씨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온 순희 씨는 모든 창문의 커튼을 굳게 닫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가두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거실 구석에 앉아 떨고 있는 아내를 보며 철수 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순이야, 기운 내라. 우리가 안 그랬으면 된 거 아니냐? 남편의 위로에도 순희 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날 밤 순희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수면제를 삼키고 나서야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악몽에 시달리며 순희 씨의 평화로웠던 삶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집은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의 함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 순희 씨는 사흘째 현관문 밖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튼을 굳게 친 거실은 한낮에도 어둑어둑합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에게 주려던 복숭아가 까맣게 멍든 채 놓여 있고 순희 씨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벽시계만 바라봅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처럼 느껴져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때 아들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혹시나 아들이 마음을 돌렸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감에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지우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문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올리면 더는 일이 커지지 않게 하겠대요. 순희 씨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대답합니다. 민준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증거가 다 있는데 끝까지 이러시네요라며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순희 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시각 며느리 지우는 SNS에 새로운 글을 올리며 여론의 불을 지핍니다.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셨습니다. 피해자인 저만 여전히 고통 속에서 울고 있네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며 순희 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제 순희 씨가 다니던 성당 식구들도 수십 년 단골이었던 미용실 사장님도 순희 씨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된 기분입니다. 가장 아픈 상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곁을 지키던 남편 철수 씨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비난과 아들과의 갈등에 지친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지우한테 그 녹음처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맞아? 지우가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 혹시 당신도 모르게 모진 말을 했던 건 아니야? 남편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마주한 순간 순희 씨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순희 씨는 당신마저 날 안 믿는구나 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샌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려던 순희 씨는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힘없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거울 속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여기저기 구멍이 난 것처럼 원형 탈모가 진행된 초췌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순희 씨는 결국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의사는 순희 씨의 상태를 살피더니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건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약을 드시면서 마음을 추스르셔야 해요. 처방받은 항우울제 봉투를 손에 쥔 순희 씨는 병원 문을 나서며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을까. 맑은 하늘조차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참혹한 고립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온통 지우의 편이 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용서와 화해라는 거창한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지우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시대가 달랐고 표현 방식이 서투르셨을 뿐이라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맺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심청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 강연 한 번에 받는 돈만 500만 원, 지우의 SNS 팔로워는 어느덧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광고를 제안하고 지우는 앉은 자리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순희 씨가 건넸던 3천만 원입니다. 지우는 그 돈을 코인에 투자해 무려 1억 원으로 불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이 지우의 욕심을 채우는 불씨가 된 것이죠. 지우는 거울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습니다. 반면 아들 민준 씨는 어머니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지우와 함께 화려한 새 아파트를 계약하며 들뜬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 일은 잊어버려. 민준 씨의 말에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남편을 어머니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우에게 남은 목표는 시댁의 재산뿐입니다. 지우는 시아버지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인군자 노릇을 합니다. 아버님, 저는 다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문만 하나 올려주시면 저도 다 잊고 예전처럼 지낼게요. 철수 씨는 희망을 발견한 듯 기뻐하며 순희 씨를 설득하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보, 지우가 사과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대. 이제 그만 고집 꺾고 사과 한마디만 합시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지 않겠어?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순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빌어서라도 아들을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 사과는 못해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심지만큼은 굳건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타들어가도 진실을 팔아 가짜 평화를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우의 친정 어머니는 딸의 성공을 보며 더욱 큰 탐욕을 부추깁니다. 지우야, 시어머니가 지금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재산관리권부터 가져오렴. 지우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민준 씨에게 슬쩍 제안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데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날리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민준 씨는 이제 아내의 말이 법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에는 계절이 바뀌는지 찬바람이 붑니다. 순희 씨는 창가에 앉아 앙상해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그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을 뿐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 세상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지우의 성을 칭송하고 진실을 지키려는 순희 씨를 차가운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가면의 승리가 조만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모두가 순희 씨를 외면할 때 막내딸 미나 씨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미나 씨는 새언니 지우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익명의 제보를 통해 지우의 전 남자친구였던 김태호 씨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태호 씨는 미나 씨에게 충격적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지우요? 그 사람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3년 전 저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태호 씨의 말에 따르면 지우는 당시에도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다며 눈물로 호소해 2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직후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자랑하듯 올렸죠. 미나 씨는 손을 부르르 떨며 그 증거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지우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미나 씨는 이 천금 같은 증거를 들고 오빠 민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새언니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돈 뜯어냈대. 엄마한테도 거짓말한 게 분명해. 하지만 민준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엄마가 지우한테 소리 지르고 돈 내놓으라고 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니? 이미 아내의 거짓 눈물에 눈이 가려진 오빠를 보며 미나 씨는 절망했습니다. 미나 씨는 이제 엄마의 단짝 친구였던 경미 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순희 씨를 봐온 경미 씨는 순희가 그럴 리 없지. 내가 돕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우의 최근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지우가 폭로 영상을 올리기 며칠 전 강남의 한 영상 편집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죠. 탐정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통장 내역을 조사하자 순희 씨에게 받은 3천만 원이 친정아버지가 아닌 코인 거래소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각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파트 복도의 CCTV였습니다. 지우는 영상이 삭제되었을 거라 믿었겠지만 탐정은 끈질긴 노력 끝에 그날의 원본 영상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면 속 순희 씨는 지우를 윽박지르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 봉투를 건네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시어머니의 온화한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미나 씨와 경미 씨는 모니터 속 영상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다 밝혀낼게. 이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플루언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지우의 추악한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와 경미 씨는 지우의 친정 식구들까지 미행하며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움직였습니다. 억울함에 숨죽여 울던 순희 씨의 방안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강력한 진실의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우의 거짓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경미 씨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경미 씨는 그제야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순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했죠.
한편 탐정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지우와 친정어머니가 몰래 나눈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시어머니 재산 우리한테 넘어와요. 집이랑 땅이랑 다 팔아서 큰 거 한 장 챙겨야지.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지우의 입을 통해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딸 미나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스트레스성 위험 진단서를 받았다는 병원을 직접 찾아갔죠. 미나 씨의 끈질긴 물음에 담당 의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는 일단 진단서를 끊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증상이었고 심각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내밀었던 가련한 피해자의 증표는 결국 거짓으로 부풀려진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경미 씨는 지우의 부탁을 받고 영상을 편집했던 기술자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닫았던 편집자도 경미 씨의 간곡한 설득과 양심의 가책에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괴물로 만드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그는 지우가 편집을 지시했던 상세 내역과 함께 자르지 않은 원본 녹음 파일을 경미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드디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입니다. 미나 씨는 이제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취록, 병원 확인서, 그리고 원본 녹음 파일까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미나 씨와 경미 씨는 조용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진실을 터뜨려 지우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 계획이었죠. 하지만 순희 씨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른 채 약 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민준 씨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 어머니 재산도 조만간 정리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 민준 씨의 말에 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결심한 듯 휴대폰에 저장된 어머니의 번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지우는 다음 날 있을 대형 광고 촬영을 위해 고급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에 취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역시 진실보다는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 누가 감히 날 의심하겠어? 지우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비싼 샴페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할 진실의 폭탄이 자신의 발밑에서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진실의 함성이 온 세상을 향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나 씨와 경미 씨는 전날 밤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을 한 카페로 초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우의 가짜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릴 날카로운 창들이 들려 있었죠. 미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원본 녹음 파일과 복원된 CCTV 영상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돈을 뺏으려던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던 한 어머니의 진심입니다. 미나 씨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기자들은 헤드셋을 끼고 편집되지 않은 대화 전체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 속 순희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지우의 전 남자친구들은
인터뷰 영상에서 그녀의 치밀한 수법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정각, 대한민국의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천둥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효부 인플루언서의 두 얼굴, 알고 보니 치밀한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지우가 올렸던 조작 영상과 미나 씨가 확보한 원본 영상이 나란히 비교 분석되어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지우가 친정 어머니와 시댁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까 상의하던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순이 씨한테 돌 던진 사람들 다 사과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순식간에 반성문과 지우를 향한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지우의 SNS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80만에 육박하던 팔로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게시물마다 사기꾼, 악마라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지우를 모델로 썼던 기업들은 즉각 광고를 내리고 수억 원대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다 신발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려댔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서 너 정말 이랬느냐는 추궁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기사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누가 이런 짓을. 지우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기사를 확인한 아들 민준 씨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민준 씨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지우를 향해 기사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다 뭐야? 이 영상 속 목소리, 정말 내가 편집한 거야? 엄마가 우리 아버님 사업 때문에 돈을 그냥 주신 거였어? 민준 씨의 눈에는 배신감과 후회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준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다시 한번 거짓 눈물을 짜내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다 오해예요. 어머님이 사람을 사서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이번만큼은 속지 않았습니다. 녹취록 속에서 남편도 바보라 금방 속는다며 비웃던 아내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죠. 민준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진실의 폭탄은 그렇게 지우가 쌓아 올린 거짓 성벽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아껴준 시어머니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며느리의 가면이 전 국민의 손가락질 속에 처참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지우는 황급히 가방에 귀중품을 챙겨 집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표정의 경찰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섭니다. 지우의 친구였던 경미 씨와 딸 미나 씨가 이미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였죠. 한지우 씨, 당신을 임의 동행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지우는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지우의 친정엄마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순희 씨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까지 몰래 챙겨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 민준 씨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방 바닥에 홀로 앉아있는 순희 씨를 보자마자 민준 씨는 현관문에 서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준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괜찮다, 다 괜찮아. 어머니의 넓은 품은 상처 입은 아들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 철수 씨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끝까지 믿어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오.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의 눈물 섞인 사과에 순희 씨의 해묵은 서러움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비난보다 더 아팠던 가족들의 불신이 사라지자 순희 씨의 얼굴에도 드디어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의 소식은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방송사는 순희 씨를 다시 초청해 누명을 벗은 시어머니의 진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순희 씨가 며느리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던 CCTV 원본 영상이 전 국민 앞에 공개되자 순희 씨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강제로 퇴장시켰던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과 메시지가 쏟아졌고 친구들과 제자들은 다시 순희 씨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혔던 순희 씨의 명예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법의 심판도 엄격했습니다. 지우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순희 씨에게 가로챈 3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지우에게 남은 것은 거액의 위약금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우와 즉시 이혼 조정에 들어갔고 미나 씨는 끝까지 새언니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SNS 허위 피해 방지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 설립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죠. 순희 씨의 원형 탈모도 씻은 듯이 나아 다시 건강한 머리숱을 되찾았습니다. 화창한 오후의 공원입니다. 순희 씨는 유모차에 탄 어린 손주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아들 민준 씨와 딸 미나 씨가 그 곁에서 함께 웃으며 산책을 즐깁니다. 평화로운 풍경 위로 순희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나를 덮으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사랑과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니까요.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와 함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순희 씨의 이야기는 가슴 벅찬 감동을 남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